1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지수 예측, 설 이후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자, 2월 증시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다. 1월 증시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냐? 2월 증시 정말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주식팀장님과 함께 2월의 글로벌 자금 향과 살펴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OMC 회의 이후에 굉장히 그 황소 시장에 대한 기대, 전망이 더 확대가 됐는데 일단 FOMC 결과를 봤을 때 긴축은 이제 좀 중단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네, 작년 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2월 달에 FOMC 미팅이 났을 때는 0.25%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 2019년에는 금리를 거의 못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연말에 한 번 정도, 많이 올려야 한 번 정도의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반기엔 아니네요. 금리 인상 그렇죠. 예상이요? 9월이나 뭐 아마 12월 달에 한 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어쨌든 0.25% 정도의 이 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말했던 내용을 들여다보면 12월 달에 말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유럽 쪽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는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립금리의 하단에 있었다라고 지난 12월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중립금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상반기에는 어렵다. 하반기에 아마 한 차례, 많이 올려야 한 차례, 아니면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상됐던 금리 인상이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천천히 하겠다라는 그 발언으로서 비둘기파적인 이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이미 이 부분 선반영됐다.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이 모멘텀을 가지고 갔기에 FOMC 회의 이후에는 2,300포인트를 뚫을 모멘텀은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2,300포인트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기에 잔존가치 모델상의 어떤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아마 하단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봤었냐면 원래 2,200에서 2,300 정도로 바라봤는데 거기에 너무 과하게 빠져서 2,000선이 한번 깨졌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되돌림, 즉 2,200에서 2,300까지의 되돌림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2,300을 뚫고 다시 2,600 전 고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테이블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2019년에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이익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2,6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기가 언젠가 올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 이익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상반기,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뭐 30%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 3%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2,300까지는 갈 수 있어도 좀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하반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다시
플러스 전환되느냐,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0을 뚫고 2,600까지 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중 무역 협상이나 셧다운 해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향방에 긍정적인 요소가 이월에 될까요? 네,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월에 당장 일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3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셧다운이 일시 정지되긴 했죠. 그렇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또 15일 날, 2월 15일 날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장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반대인 펠로시 민주당은 또 이 위기다. 그래서 뭐 우리는 대통령만이 끝낼 수 있다.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셧다운을 뭐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셧다운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둔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5%의 예산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전체적인 상승 폭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MSCI 월드라고 해서 글로벌 증시가 올해 연초에 벌써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올해 상승폭에 적어도 4분의 1, 5분의 1은 이미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올해 상승할 부분에 4분의 1, 5분의 1 가량은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아직도 남은 부분이 남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올랐다가 쉬어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쉬어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올해 거다. 그렇게 현상을 보시는군요. 그렇죠. 상승 쉬고 상승 쉬고 그럼 계단식의 상승으로 그렇죠. 예상될까요? 올해는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예를 드리면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과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지금 아직까지도 한 19.4%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은 더 높게 21.4%. 그리고 전체 시장은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6% 이상 올랐으니까 전체의 4분의 1, 5분의 1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줘야죠. 왜냐하면 12개월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벌써 다 올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은 시장이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뭐 급락하거나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좀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들의 실적에 기술주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익 증가율이 워낙에 가장 둔화되었기 때문에 자 올해 빵 종목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자, 빵 종목들 중에서는 IT만 있죠. 바이오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빵 종목의 실적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발 위기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적이 그렇게 급격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안 나올 거죠. 그래서 조금씩 안 좋다라는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애플 실적 발표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핸드셋 부분은 안 좋다.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판매량이 거의 뭐 25% 줄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핸셋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관련 쪽은 19%나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핸드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애플 같은 종목을 놓고 보면은 이제는 이 종목은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로 변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 성향을 포함했을 때 상당히 매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애플의 매력도가 뭐 거의 앞으로 추가적으로 230달러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IT는 이익 모멘텀이 조금 쉬어가는 시기, 그리고 이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만한 업종이 뭐냐 했을 때 바이오 업종과 대체 에너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 계속 상반기에도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주식은 아마도 하반기에 들었으면은 인텔의 반도체 수요가 네. 크게
증가를 하면서 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그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2,3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월에 여러분 급락은 아니지만 1월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네, 쉬어도 좋지만 내 계좌 위해서는 쉬지 마라라는 또 의견도 있네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염려가 되는 이슈 중에 또 유럽 연합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합의 없이 브렉시트가 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은 금융시장에 혹시 급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요? 네, 급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 총리가 자꾸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노딜 브렉시트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급락이지만 이 노딜 브렉시트 자체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죠. 예. 아주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어떤 정도의 임팩트냐면 영국의 GDP가 뭐 거의 15년 사이에 9.57% 정도 더 낮아지는 그런 정도의 임팩트,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자체도 거의 영국이 30%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GDP 규모가 2.7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의 거의 3%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5위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이 위기가 터진다, 그럼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유럽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것을 굉장히 질질 끌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가는 시기도 아주 늦어질 것이고요. 예. 뭐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 올해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실질적으로 또 협상을 해서 예. 아마도 해결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1년 이후에 유럽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팩트 자체가 아주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임팩트도 크지 않고 염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될까요? 노딜 브렉시트 자체의 가능성이 좀 적네요. 그리고 시기도 좀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모멘텀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 중국 부양의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부양의 효과는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훨씬 낮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세를 낮추고 있고요. 또한 통화 정책을 풀고 있습니다. 지준율을 벌써 3%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마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QF의 규모도 1,500억 달러에서 플러스 3천억 달러로 늘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만 마무리되면 중국 증시가 아주 큰 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MSCI 비중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외인 매수가 6천억 달러나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 시장의 영향 자체가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향방 1월에 굉장히 반가웠는데 신흥국의 자금 향방과 함께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2월의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는 기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좋아하고 있는 업종들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업종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 중국 증시 안에서도 대체 에너지, 전기차, 뭐 그리고 내수주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는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을 다 전부 중국에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20%밖에 안 되니까요. 미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미국은 지금 당장은 바이오 업종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IT 업종은 하반기로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IT와 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그래서 2월 달은 바이오와 중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을까 2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라는 것을 한국 증시에도 봐도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보통 미국음이 먼저 움직이면 좀 뒤에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바이오 업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미국은 굉장히 싸 보이는데 한국은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2월 증시가요. 급락 이런 건 아니지만 1월부터는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2,300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주식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